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유수청탁 제기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정관정료에 쓴 말인데요. 한마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입니다. 나쁜 정책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의 고통만 심화시키고 맙니다. 지난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7월 A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 쏘겠다고 했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갑돌이 을순이 이야기도 아니고 가격을 잡다니, 가격은 신도 알 수 없다는 게 서양 속담입니다. B는 한술 더 떠서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다이가 집을 사고 파는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에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참으로 유치하고 의의가 없는 소리입니다. C는 2020년 7월까지 3년 내내 집값이 11%밖에 안 올랐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34% 올랐죠. 이제 와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요? 참으로 후한무치한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증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 감사를 했고 9월 15일 날 94번의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죠. 네. 전 정부 인사들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통계를 조작했는데 이들은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결국 진실을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PIR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Price Income Rate입니다. 내가 번 돈을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냐? 이 이제 기간을 PI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인, 2022년 작년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소득과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각각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통계청 데이터인데요.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세전으로 해서 600만 원.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0억 내지 11억 원. 이렇게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2.2명이 사는 한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 한 5천만 원.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평균 한 12억 정도 돼서 PIR이 24년이 걸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서울 시내 아파트 살려 하면 24년이 걸린다는 것은 그래도 그렇지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10만 넘어가도 이게 다른 것들을, 다른 생활의 가치들을 포기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통계상 18 또는 그에 육박했던 게 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특히 서민들의 민생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증인은 PIR이 얼마 정도 되는 게 적정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24는 너무 길고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정책을 추진 중에 계십니까? 이게 뭐 PI라는 게 엄밀히 정립되지 않은 증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 게 아니고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이미 확정돼 있고 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기나 뭐 인천이나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이 묻는 질의는 서울을 기준으로 24는 너무 기니까 대충 그래도 국가가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면 목표는 있을 텐데 서울을 기준으로 PIR이 몇 년 정도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 소득을 줄 세우고 집값을 줄 세웠을 때 같은 계단의 주택에 대해서는 10 내지 12 정도가 현재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생각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통계 조작과 관련된 앞에 사람들은 지금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네. 그런데 통계 조작과 관련된 감사와 관련해서 국토부 1급 4명, 국장 1명을 인사 조치했죠.
네. 수치스럽게도 주모자들은 정치라는 커튼 뒤에 숨어 있고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첫째, 이 자들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인사조치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통계 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통보했기 때문에 인사조치했습니까? 인사조치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어느 정도 그게 자발적이든 강압에 의해서 듣지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많이 관여가 됐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핵심 보직에서 제외시키는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 수사 의뢰 통보가 오면 그에 따른 추가 인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윗물은 처벌도 못하고 지금 숨어 있는데 아랫물부터 처벌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여러분, 산하단체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은 상권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법 부당한 지시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국민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은 영원합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을 해야지, 만약 부당한 지시에 그대로 순응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고 당나귀나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집을 짓고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LH가 주도했던 신도시들의 교통대책은 수치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증인께 질의합니다. 필요하면 강의업 증인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위례 신도시 교통대책은 지금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착공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투심에 또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 합니까? 그게 이제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좀 약간의 해석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증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LH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위원회가 수립 주체이고 책임을 지고 있죠. 다만 사업 시행을 서울시하고 민간사업자 간에 한 거 아니에요. 최종 책임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LH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 있습니까? 의원님 금방 민투심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광역교통대책의 궁극적인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뭐 국토부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행률이 현재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수시 점검이라든지 정기 점검을 통해서 계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려고 그래요? 지금 위례 신사선은 민투심에 떨어져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위례 주민들이 듣고 있어요.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 삼성지구하고 은평 뉴타운 관계된 신분당선 연장사업 경제성 없다고 떨어졌죠. 국가철도망 계획에 2번이나 반영해놓고 그 교통대책 마련한다고 아파트 분양은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경제성 없다고 철도 안 놓으면 그 주민들은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분당선 연장선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분양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희룡 증인께서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쪽이 결국 서울 서부 지역에서 고향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 노선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정리가 덜 돼서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대안 노선을 서울시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는 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삼성리에 입주한 사람들은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검토 안 하고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놨다가 입주 다 하고 나서 그게 안 된다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누차 이야기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노선을 언제 결정할 겁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들이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저희들의 중재에 승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 사업이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말까지 저희가 합의를 도출하는 그 시간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합의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합의가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은 아시죠?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가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복을 안 하게 되면 예, 비용 분담을 안 하는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합의 또는 합의에 가까운 중재의 승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까지, 내년까지 안 되면 후내년까지 계속 연장할 겁니까? 세상이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당사자들이 워낙 얽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참 이게 골치 아픕니다.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는데요. 저희들은 물론 마지막 극한적인 경우를 지금 상정해서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서로가 평행선을 이렇게 긋게 된다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거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입지 다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간의 합의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국토부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